MLCC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MLCC에서 제 기술이 어떤 업체 ES든 일본 업체든 어떤 삼성이든 어떤 업체든 MLCC 기술에 있어서 제 기술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제 기술이 무단으로 쓰여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MLCC는 그 세라믹 유전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과 전기가 통하는 내부 전극층을 교대로 이렇게 쌓아서 적층해서 만드는데, 이때 이제 제가 금속 배터리 제 방식에 금속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내부 입자를 나노 입자 크기든 입자 크기를 서로 대중소 클릭해 해서 전기가 그 안에서 이렇게 전기선처럼 이렇게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흐르게 됩니다. 그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또는 사이즈를 보면은 이쪽 한쪽에 전기가 사이즈가 구리선이다 그랬을 때 전부 다 구리를 통해서 하잖아요. 구리선 또 다른 전도체 또 다른 전류가 흐르는 금속 소재도 상관없습니다. 이쪽 사이즈가 얇다 그러면 바로 붙어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전선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부 전기가 통하는 내부 전극층이거든요. 이때 판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림을 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대중소 이렇게 하면 전기가 강하게 흐릅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1나노 공정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구리선이라면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한 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강하게 축적됐다가 이게 자체가 두꺼운 선, 이런 두꺼운 선에 서로 이게 그 나노 입자다 그러면 이 선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크고 중간 작고 이것이 되풀이됨으로써 전류가 축적되었다가 흐르고 그리고 속도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되겠죠. 또는 파워풀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내부를 좀 옆에 사이즈는 약간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옆에를 이 전선 구조를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처럼 이 나노 입자로 구리선을 만들어 준다면 거기서는 주파수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선이 서로 이렇게 이것을 전선 피복 아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래서 주파수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같은 어떤 저장 용량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파워풀하게 담글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금속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금속 배터리를 갖다가 절연체 이거하고 절연체 이게 이제 접대 제가 설명한 기술이 MLCC 기술이었는데 금속 MLCC 기술이 제가 그 접대 동영상에서 설명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반도체를 나노 입자 금속 내부 전극층, 내부 금속 배터리로서 전극층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라믹이 아니더라도 내부는 이렇게 발열을 견딜 수 있는 절연 구조를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발열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세라믹 유전자층에 일단 코팅 구조, 유리석영 코팅제라든지 세라믹 코팅제라든지 코팅제를 섞어주면은 좀 더 발열 문제를, 이런 게 제가 반도체 기술에서도 반도체기를 적층을 할 때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실리콘 같은 거, 뭐냐면 발열을 견딜 수 있도록 실리콘을 처리해 주거나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이렇게 살짝 처리해 주거나 그 다음에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이렇게 유리석영제 이렇게 코팅제를 위에다가 살짝 해주면 보다 발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에서 쓰인 거죠. 그리고 반도체 기술은 이제 반도체에서 지하를 파는 기술,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도 있잖아요. 그처럼 기존의 반도체에서 없었던 지하층을 레이저 시각 장치로 파가지고 지하층에다가 이렇게 반도체를 회로를 만들어 놓는 이런 구조도 다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D 반도체 만들 때도
또 그 중국에서 어떤 트랜지스터만 있는 그 반도체를 말씀하시더니 그것은 어디선가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제 기술이 쓰였을까로 반도체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힘이 축적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카패시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반 전선으로도 똑같이 할 수 있고 반도체 회로도 일반 반도체 회로가 뭐 다 전선 구조니까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있다. 전선 피복이 3개가 4개가 있다 그러면 한쪽을 두껍게 중간 정도 이렇게 서로 굵기를 갖다가 틀리게 만들어 줌으로써 여기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굵기를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을 굵기를 틀리게 함으로써 이 기술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MLCC 전기가 통하는 내부 전극층에도 똑같이 전기 기술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이 전선 피복 안에 있다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파수 방식, 펄스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광섬유에서도 신호를 광섬유의 빛을 증폭시키기 위한 기술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동축 케이블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에서도 신호를 동축 케이블의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이것도 신호가 강력한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이런 데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광 케이블 같은 데서도 두께가 틀린 광섬유를 3개를 연달아서 배치해 놓으면 왔다 갔다 이렇게 빛이 증폭되는 구조 가지거나 또는 5개 줄이다 그러면 5개 구리선이라고 그러면 5개 광섬유도 5개라고 하면 동일한 굵기라면 3개로 2개로 줄임으로써 이렇게 변압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전력 같은 것도 변압을 이런 구조도 이제 다 LS 선전이라든 한전이라든 어떤 데서도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일반 전선에서도 이렇게 안에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서 카패시터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 그다음에 그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구리선을 이렇게 전선이 있잖아요.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구리선은 모터는 뭐 가정용, 산업용, 군사용 어디서나 쓰이니까 비행체에도 쓰이고 로봇도 자동차, 산업용 모든 기계와 그렇게 모터가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그 기존의 전선과는 구별되어 가지고 일정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구리선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 주는 거죠. 또는 그 두껍게 만들어 준 굵은 구리선이 아니라 동일한 두께라면 그렇죠. 다른 뭐 전력을 갖다가 강하게 축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리선을 좀 더 동일한 두께를 갖다가 기존에 거는 동일한 두께의 것이 3개 최줄이었다면 이건 5줄, 10줄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전선을 가지고 건선의 굵기나 전선의 똑같은 굵기라면 가닥수를 많이 해가지고 일종의 카패시터, 전력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 전선 가지고 여기에 카패시터를 만든다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반도체에서도 아무리 닥더라도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도 이런 MLCC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설명한 금속 배터리를 얘기를 한 부분이 이 MLCC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거는 이제 MLCC보다도 더 큰 강력한 배터리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도 쓸 수 있고요. 검은색을 칠해 놓으면 이렇게 태양 전지판으로 서로 이제 이런 금속층을 금속판을 이렇게 서로 두께를 나노 구조다. 그러면 이렇게 나노 구조가 됐다. 입자를 갖다 대중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으면 전류가 흐르는 전선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또는 그것을 여러 겹 이런 식으로 이런 이렇게 일반 구리선이라고 그러면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자체 전류가 이제 전선의 구조를 전류 안을 전기선이 형성된 거잖아요. 전류가 그 안을 흐르는 거예요. 전기선이 있는 동안은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 놓고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겹쳐서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열 문제로 인해서 겉에가 절연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라믹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절연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판과 판 사이에 절연 구조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이제 MLCC 기술 중에 세라믹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절연체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렇죠. 어떤 데서도 없는 인류 모든 그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런 원리를 갖고서 이게 구리선 피복안 연선 피복안에 있는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서로 교류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 이 기술은 어디서 쓸 수 있냐면 폭탄 구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폭탄 구조에서도 수소 캡슐과 산소 캡슐을 넣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산소의 캡슐의 비율을 높이면은 발열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며 그래서 수소 산소 캡슐을 폭탄 구조 그래서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면 그것이 강하게 융합한다. 융합 에너지가 발생한다. 거기서 폭탄이 강력한 발생을 한다. 장약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장약의 사이즈를 대중소를 틀리게 만들어 놓고 수소 산소 캡슐을 장약이 캡슐을 같이 놓고 그것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한 발화가 일어난다는 화력이 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열이 일어나는 그 안에다가 이게 각각 우라늄 분말들을 이렇게 사이즈를 따라 넣어주면 강력한 폭발이 납니다. 사이즈를 왜 대중소로 넣을까요? 그것은 강한 서로 간에 결합하고자 하는 융합하고자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고열을 만들어내고 강력한 폭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주파수 방식에 있어서도 서로 틀린 주파수를 레이저에 대해서 쐈다 그러면 그것은 전파가 가령 3개를 쐈다 그러면 3개를 이렇게 나란히 틀린 전파를 쐈다 서로 파행인 이것이 나란히 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보다 멀리 가고 전투기 상대방 전투기의 금속체에 닿을 때 강하게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고열이 일어나서 내부 전자회로를 태우고 조종사를 눌러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통신으로 썼을 때는 좀 멀리 갑니다. 통신으로 봐서 멀리 가고 뚜렷이 가고 제가 이것을 워키토키 방식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일반 이런 주파수 발생기를 놓고 주파수 발생기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5개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갖다 여러 개를 발생을 시켜갖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주파수 허가를. 그래서 허가된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가지 주파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 신호가 기주국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멀리 전송되고 뚜렷이 전송된다는 겁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 이런 것들을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들었다. 이것은 제 기술 레이저 광통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겉에 외부의 레이저 광통신의 구경이라는 게 있죠. 빛의 구경이 이렇게 사이즈 구경이 있는데 외부 두 종류다 그러면 외부에는 이렇게 통로를 개척하는 식으로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놓고 빛의 간섭이 없도록 가운데는 강하게 전력을 주고 구경을 쏜다. 그럼 외부에 이제 통로는 마치 파이프처럼 빛이 이제 다른 데로 산란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공간 중에 통로를 만들어 준 역할을 이 두 줄기 빛이 하고 가운데는 진짜가 가고 근데 세 줄기의 빛 안에 각각 신호를 담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 세 개가 서로 결합해 가면서 멀리 갑니다. 신호도 뚜렷이 가고 이런 광통신을 테슬라가 됐든 어떤 데서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근거리 통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레이저 같은 것으로 레이저 지시기도 있고 뭐 리모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리 통신 블루투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레이저 방식에는 레이저 기기에서 레이저를 발사를 하는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서로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를 조사를 하면 그 융합점,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돋보기 초점 아시죠? 빛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의 융합점 그 초점 방식으로 쏘면 뭐 거대한 레이저 장치 비싸게 만들지 않아도 작은 전력으로서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만들거나 또는 여러 대 레이저 공격기에서 그것을 한 초점 방식으로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이겠죠. 전 세계를 수백조 분위, 수천조 분위로 나눠서 가로세로서 쪼개서 좌표로 표시해 놓고 상층부는 1cm 단위로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층 또는 바닷속에서도 한 1cm 단위로 이렇게 가로세로 쪼개서 좌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 방식으로 쏜다는 거죠. 같은 점을 갖다가 동일한 하령 7648번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여러 대의 레이저 공격기가 10대라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공격하면 동일하게 목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레이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줄기의 레이저 구경이 들 레이저를 가지고 융합적 강하게 융합을 하는 이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초점 방식으로 하면 필요한 에너지를 큰 구경을 하면은 섬세한 게 조각이 안 되잖아요.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 얇은 레이저 구경을 여러 개 모아서 필요한 고열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을 한다는 거죠. 이 방식은 레이저 시각 장치, EUV 장치,
레이저 어떤 그 가공기, 레이저 가공기에서도 들어가고요. 뭐 용접기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방식은 다 들어갈 수. 이건 제가 만들어낸 구조는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 원리를 갖고 있다. 서로 틀릴수록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중소 사이즈가 틀리거나 뭐 프로펠러다 그러면 선풍기 프로펠러다 뭐 이렇게 하면은 선풍기 대중소 서로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바람이 서로 강하게 섞인다는 거죠. 얘가 서로 융합하고자 한다는 거죠. 특성이. 그것이 이제 제 이론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 이게 프로펠러의 사이즈를 가지고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강하게 융합해서 융합의 에너지가 일어나서 공간이 강하게 시원해진다. 저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세척기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요. 초음파 방식 세척기다. 그럼 초음파를 쏘는 데서도 그렇죠. 그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쏘면은 강력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적외선 방식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을 쓰면은 보다 강한 고열을 얻을 수 있고 보다 멀리 갑니다. 특성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떤 물 끓이는데 바닷물 수소 산소 추출하는 데 있어서 전자레인지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로 물 끓이지 않느냐. 그런 마이크로웨이브처럼 서로 고열을, 여러 파형이 열에 틀린 주파수를 가지고, 바닷물을 조사를 하고, 바닷물에 전파를 쏘고, 그 다음에 좀 뭡니까? 적외선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묶음을 가지고 바닷물에 쏘면은 바닷물이 굉장히 동시에 끓어오른다. 또 전파의 길이를 뭐 이렇게 상충부, 하충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중하, 이게 바닷물을 상중하라고 표현하면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쏘면은 동시에 물이 끓는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추출하면 적은 에너지, 적은 전기 에너지로 물을 끓일 수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뭐 전기 발전에서도 쓸 수 있는 원리고요. 뭐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똑같이 서로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공격기로 공격 무기로 쓰일 때는 그렇죠. 지금 지상에 있는 거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지상에 있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어떤 드론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비행체를 띄워서 위에 돋보기를 모아가지고 태양빛을 모아서 한 지점 접배 방식으로 어떤 목표 지점에 도심과 어떤 목표 지점이다 한꺼번에 태워버립니다. 이런 돋보기를 가진 그 비행체를 한 100대를 올렸다, 상층에 올렸다 그러면 한 좌표 지점 4868번에 동시에 빛을 쏜다면 그걸 다 녹아버리겠죠. 이런 공격 무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산업용, 군사용 어디서든 이건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런 전기 회로로서도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개발한 거 인류 최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학 구조도 정신건강 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방식을 이렇게 식품으로 또는 약초로 치료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제가 10건을 특허를 냈거든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치료는 되는데. 그래서 되게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제가 발표를 했죠. 그것도. 제가 이제 개발한 이런 기술들은 아마 지금 대기업, 다른 모든 대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데서도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기술이니까 알아보죠. 라이트엔에서 나오는 이런 데서도 다 쓰시고,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MLCC 기술에 있어서도 제 기술 구조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로 해서 금속 배터리 서로 나노 굵기로 해서 대중소, 대중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전류를 저도로 흐르는 전기선 구조를 만들어서 흐르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것 또는 그 안에서 구리선이다. 그러면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것도 다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광소묘를 가지고 이제 광소묘 빛을 중폭시키기 위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광소묘를 배치해서 중폭시켜 주거나 또는 이렇게 광소묘 줄이 5개다 그러면 5개를 3개로 단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빛을 변압구조 구리선도 이렇게 변압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변압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순수하게 제가 개발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리층을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발표한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이 금속 배터리는 태양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태양 전지판으로도 그래서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창업해지게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기술료 주고받으면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